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처리 실기 자바 특강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자바의 기본 문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 최소한의 코드, 자바 코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에서 우리는 이미 배열을 배우고, 자,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포인터까지 배웠는데요. 자, 자바에서도 살펴볼 부분, 이번 시간에는 배열 참조형과 더불어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 기반의 객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보시면 알겠지만 배열과 문자열을 자바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미 기본 자료형이 자바에서 있다라는 걸 배워주셨죠? 배워보셨죠? 정해진 자료의 값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자바에는 어떤 자료형이 있냐면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포인터, 주소를 다룬다라는 거죠.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 주소로 메모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메모리의 주소를 내가 잘 저장을 하고 있어요. 참조형 변수에, 그렇죠? 참조형 변수에 자, 참조형 변수를 딱 만들고, 자,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 주소 값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주소를 찾아갑니다. 메모리 어딘가로. 그렇죠? 네. 자, 메모리 어딘가에 가면 거기에 자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값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어딘가에. 그럼 이 기본형이라는 건 뭡니까? 아예 변수 자체에 A 자체에 값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가지고 있냐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 타입과 참조형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C 언어에서 얘기했던 포인터형이죠. 자, 그런데 포인터의 느낌을 안 씁니다. 왜? 자, C 언어에서는 포인터 연산자라는 연산자 아스트릭 기호를 별표 모양 썼지만 자바에서 아스트릭 모양 쓰지 않아요. 자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곱하기 아니고요. 포인터 연산자 있거든요. 자, 이걸 참조형 변수에 이용해가지고 사용되는 코드 표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포인터 연산자와 더불어는 C코드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바스럽게, 객체장스럽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레퍼런스 타입을 별도로 둬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배열 객체. 배열 모습이죠. 인트의 가가로 1차원 배열이죠. 배열 객체 참조형으로 다루고요. 스트링 문자열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배열과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 클래스 내의 객체 RSTR, 즉 RSTR은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 부분을 다 가면 메모리 어딘가 있고 거기에 뭐예요? 값이 있다. 즉 문자열 자료가 있구나. 그림 자체는 포인터형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료형, 참조형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C 언어의 배열과 자바 언어의 배열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문법 표현이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으세요. 사용하는 방법도. 근데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객체형이냐, 그죠? 기본 자료형이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배열이 뭡니까? 동일한 자료의 연속적 모임이죠. 그리고 그 덩어리를 부르는 게 배열 변수명이죠. 자,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개념은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자, 배열의 정의가 뭐예요? 아, 배열, 배치해서 나열하는 거죠. 그죠? 예. 동일한 자료형이 연속적 모임이죠. 자, 이 연속적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우리 자바에서는 for each 많이 쓸 거예요. 향상된 포문. 그죠? 네.
인트는 인트끼리, 더블은 더블끼리, 인트는 인트끼리, 더블은 더블끼리 1차원, 2차원 동일한 배열이에요.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동일한 자료형을 연속적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아, 정수는 정수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게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갑자기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여기에 갑자기 다른 자료형이 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배열이 아니에요. C에서도 그렇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C, 자바에서 순서도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얘네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묶어놓고 대표 이름을 대표의 이름을 붙는구나. 배열명. 그렇죠? 자, 배열의 이름 뭐 A라고 주셔도 되고요. 배열명이 있겠죠? 배열. 우리가 이제 우리 코드 순서도상에서는 이름 대표적으로 크게 하나 줬겠죠. 시작에 줬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배열의 위치해서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에 첨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첨자, 인덱스, 순서죠, 순서. 정? 예. 첨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자, 0번지. 순서도에서는 1이지만 자, C코드, 자바코드에서는 0번지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배열에서는 인트 기본 자료형 이렇게 붙여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자바에서의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자체를 또 객체로 둡니다. 자, 그리고 자바에서는 별도로 A의 참조형을 두고 포인팅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게 C에서의 개념이고요. 이게 자바에서의 개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자바에서의 개념이고 이게 이 그림이 뭐예요? C 코드에서의 개념인데 여러분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코드상에서 결과를 보세요 라고 하거나 표현상에서 자바에선 최소한으로 이런 객체지향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두는 문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명확하게 자바의 선언 규칙은 배열은 선언한 뒤에 값을 바로 넣거나 배열 객체를 만들고 나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볼 거고 다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각가로 세트를 255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자바다. 자, 자바의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배열의 크기가 뭡니까? 자, 5개요. 그렇죠? 자, 위치는 0번지부터 4번지 몇 번째? 요소의 값의 위치죠. 그렇죠? 네. 자, 배열의 크기는 뭐예요? 사이즈예요. 그렇죠? 배열의 사이즈. 배열의 이름. 자, A 배열이죠. 자, A 배열의 점 랭스 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딱 하면 자, 배열 객체의 배열명이죠. 이 객체 속에 들어가면 점 함수가 아니죠. 예. 자, 얘가 뭐예요? 속성. 그쵸? 속성 값이에요. 이 배열과 관련된 정보, 필드, 관련된 정보, 길이는, 크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 이 배열 객체에는 지금 5개의 요소가 있다 해서 5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그래서 랭스, 함수가 아니고요. 아, 배열과 관련된 정보예요. 배열의 크기. 점이면 뭐뭐에 속한. 그렇죠? 자, 점 하면은 뭐예요? 또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메소드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배열의 성격, 그쵸? 네, 정보값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볼게요. 자, 패스007 클래스 내의 메인 메소드 있지요? 자, 메인 메소드 내에 자, 주석 볼게요. 앞에서 봤던 배열에 주의할 사항 중에 배열의 초기화라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에 숫자 적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초기화. 그죠?
예, 초기화해서 가까로 하시고 1, 2, 3. 자, 1, 2, 3 얘네들을 뭐예요? 요소라고 하죠. 엘리먼트, 컴포넌트 동일한 얘기입니다. 엘리먼트. 그죠? 1, 2, 3, 3개 정수가 있죠. 인트. 자, 가까로 여기에 숫자 적지 말라고요. C 언어에서는 적어야 됐죠? 예, 근데 여기 적지 말라고요. 얘가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C 언어스럽게 문법 표기를 해도 되고요. 자바에서는 코드가 여러분 낯설지만 자, 보시면 인트의 레퍼런스형이다, 배열형이다, 참조형이다 뜻이에요. 인트형, 참조형이다 해서 가까로가 이쪽에 나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자, 이 표현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int ARR이 1, 2, 3 별도로 참조형으로 객체를 가리키고 있구나. 자, C 언어의 자바 언어에서는 배열을 객체로 관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폼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배열은 인덱스가 0번지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작값 0이 의미가 있죠. 자, 시작값과 자, 종료값인데요. 자, 배열 지금 몇 개입니까? 3개. 3개면 인덱스 어떻게 돼요? 0번지, 1번지, 2번지가 되죠. 방문 0번지, 1번지, 2번지를 해야 됩니다. 0일 때 들어가고 1일 때 들어가고 2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작다 하니까 3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3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점 랭스. 자, 배열의 크기죠. 자, 지금 int ARR의 배열의 크기는 3이에요. 그래서 시작값, 종료값, 증가값 해서 i는 0, 1, 2일 때 진입을 하죠. 자, 그래서 int ARR의 i, 0, 1, 2에 가까로 배열을 출력하고 한 칸 띄어라 해서 자, 다음 코드의 값은 뭡니까? 만약에 결과값은 하면요. 1 조금 띄고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3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빈칸을 그죠? 빈칸을 이렇게 출력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빈칸의 경우에는 이 부분 숫자 3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그죠? 예. 또는 int ARR의 점 랭스. 자, 빈칸이 아니고 이 점 랭스의 의미를 잘 아느냐예요. 배열에서 관련된 속성이 몇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 배열과 관련해서는 랭스라는 이 속성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바 코드에서 당연스럽게 나올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단순하게 출력만 했고요. 자, 보시면 동일한 코드예요. 자, 보시면 일 차원 배열의 자, 앞부분에서 생성이라는 얘기 보셨죠? 생성과 관련된 얘기 하는 거예요. 생성. 자, 이 슬라이드요. 배열은 선언한 뒤에 초기화를 하거나, 그쵸? 배열 객체를 생성한 후,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한 후 사용 가능하다. 크기를 지정할 수 없다. 가까로 내에 숫자 넣지 말라라는 코드 한번 보셨고, 초기화하고 이번 코드 00, 7 코드는 int 3. 그렇죠? 배열을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 동일해요. 자, 생성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new. 그죠? new 연산자예요. new 연산자. 객체 생성할 때 new 합니다. 자, 삭제할 때 delete 하는데요. 일단 new 해서요. new int 3. 숫자 못 적는다며요. 아, 이건 1차원 배열 참조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다는 new를 몇 개 해요? 3개. 그죠? new를 몇 개 해요? 3개. 3개의 공간 만들어라. 숫자는 안 넣었어요. 1, 2, 3인지 5, 6, 7, 8인지 아직 값을 안 넣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는 오른쪽에 있는 new int 3 하면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동적인 공간, 힘 영역의 인트 공간 세 개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트 0번지 1 연속적으로 차례대로 2 해서 세 개. 나 인트야. 나 인트야. 나 인트야. 이게 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배열객체에 는 연결시켜라 해서 포인터 변수 ARR.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동그라미가 각각 가리키게 되는데 얘가 배열형, 참조형, 그렇죠? 배열 참조형이라고 읽을게요. 형은 배열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변수 배열명 int ARR, 그렇죠? 예,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저 표현을 가까로는 앞에 적으셔도 되고 여기에 숫자 적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포문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디예요? 이 부분 포문과 이 부분 포문은 다른 포문이죠. 자, 제가 반복의 대상이 하나일 땐 중괄호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얘는 명확하게 할 때. 자, 얘는 값을 대입. 그렇죠? 배열의 값 요소를 대입할 거고요. 얘는 뭐예요? 결과 출력할 거예요. 출력. 네, 반복문 포 이치. 향상된 포문을 통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왜? 차례대로니까 포이치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int i 해서 i가 자, 소문자죠. 예, i가 int ARR의 점 랭스 자 뭐예요? 점 랭스 3이죠. 3개. 그쵸? 예. 크기는 3개다. 0, 1, 2. 자, 그러면 여기요. int ARR에 0, 1, 2에 0 더하기 1은 1 여기 들어가고 2 들어가고 두 번째 3 들어가도록 대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향상된 포문이죠, 여러분. 자, 향상된 포문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하셔도 되죠. 포 int i는 0 세미콜론 문장 3개죠. i는 int ARR 점 랭스 하셔도 되고 3이라고 하셔도 되고 3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2 하셔도 되죠. i 뿔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배열이기 때문에 연속적이구나 라고 해서 향상된 포문 나 i를 통해서 이 int ARR 배열에 차례대로 접근할래. 그래서 i가 이렇게 쭉 갑니다. 시작에서부터 i가 int ARR을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이치 포문. 그렇죠? 예. 자, 향상된 포문. 자, 그래서 뭐 합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배열의 시작과 끝 차례대로 반복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i라고 적어주시면 i가 그냥 i가 아니에요. 0, 1, 2가 아니고 i가 접근하는 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상된 포문에서는.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답 출력 결과 적으세요. 1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3. 자, 앞에 있는 코드와 뒤에 있는 코드 또 동일한 결과인데요. 1차원 배열 초기화한 거와 객체 생성한 다음에 한번 향상된 포문으로 코드 한번 바꿔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살펴보시면 되는 7번 코드였어요. 자, 그러면 자바의 문자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자바의 문자열 부분도 알고 보면 문자열이 뭡니까, 여러분?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니고요. 여러 글자들을 붙여놓은 거죠.
자, 그래서 자바의 문자열 역시 배열형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열형, 참조형은 동일한 자료의 연속적 모의빈 타입이다. 그러면 문자열도 스트링이죠. 동일한, 그쵸?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거죠. 차례대로, 그쵸? 네. 그게 문자열이에요. 자, 여기는 일단 문자열 상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언어에서도 복잡하게 포인트형 또는 배열, 그쵸? 문자열 배열, 캐릭터 배열로 관리를 했었죠. 자, 그럼 자바의 문자열은 참조형이에요. 스트링, 더 정확하게 스트링 클래스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문자열형이에요. 생성해서 대입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선호해요. 이런 식으로. 자, 자바 하나, 둘, 셋, 넷 널문자 포함하죠. 얘를 뭐예요? 문자열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수 뒤에는 항상 널문자가 붙어요. 역슬래시 제로라고 하는 널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걸 문자열 상수라고 해요. 상수값인데 그걸 스트링, 이게 자료형이 아니고 원래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 str array 1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 대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문자열을 이렇게 동일합니다.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한다. 즉 초기화. 자, 만듭니다. NEW 객체 만들어요. 자바. 객체를 먼저 뉴로 만들어요. 자, 뉴로 만들고 나서 걔를 포인팅 하는 거죠. 참조형 개념 맞아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기본 자료형과 문법적으로는 동일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스트링 클래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객체 지향형 언어이니까. 자, 실제적으로 스트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하위에, 그쵸? 예. 자,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더 상위를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바.랭 패키지. 자, 이걸 저희가 자바 수업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PI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개념적으로 C 언어에서 헤더 파일하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러면 API의 자바.랭 패키지에 주요 클래스들이 있다. 즉 패키지 속에 클래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스트링 클래스가 있어요. 스트링도 있고, 그렇죠? 시스템도 있고. 자, 스트링 클래스는 주로 문자열을 출력하거나 결합하는 데 사용을 해요. 출력 또는 연결. 자, 자바는 자연스러워요. C 언어에서는 복잡한 문법의 단계가 있게 표현을 했는데 문자열 배열, 얘는 문자열을 사용이 쉽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링 클래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바가 간결해요. 스트링 클래스. 자, 이렇게요. 정보처리 한방 합격. 이게 뭡니까? 쌍따옴표 속에 있는 문자열 상수죠. 자, 뉴스트링에서 가로 열고 닫고. 여러분 아직 생성자, 소멸자 이런 개념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메모리에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내가 str로 포인팅 하겠다. 그럼 여러분 str이 이 정보처리 한방 합격이라는 문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str 1번 변수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 간 결합이 쉬워져요. 다 스트링 클래스 덕대기다.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십자가. 자, 결합,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 연결을 해서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 전체가 문자열 처리가 돼요. 자, 이게 뭐예요? 플러스 연산자인데요. 여러분 5 더하기 3과 같은 그런 숫자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해요. 자, 네임 홍길동님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게 문자열 간 결합이 용이한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연산자 함수인데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보다는 표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코딩 되어 있는 표현을 여러분이 배우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배열도 그렇지만 점 해가지고 뭐예요? 아, 그 속에 나와 있는 정보들, 즉 데이터와 기능. 자, 객체 지향이 뭐예요? 데이터가 있고 속성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과 관련된 연산을 하나로 단위로 묶은 걸 객체라고 하고죠. 자, 그러면 그 객체의 계획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의 장점, 즉 자바의 언어의 장점. 여러분 표현되어 있는 거는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 연관된 기능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객체들을 잘 다룰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죠. 자,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스트링 클래스로 만든 객체가 할 수 있는 일들. 자, 즉 점 다음에 올 수 있는 일들. 캐릭터 at. 영어 여러분 at이 뭡니까? 그 지점. 아, 문자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그 위치. 그렇죠? 위치 거 자료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하나 가지고 와. 자, equals. 자, 숫자일 경우에는 if 해가지고요. 물어볼 때 같으니? 라고 물어볼 때 str 부분이 넣는 100 이렇게 조건식으로 물어보죠. 자, 이건 숫자 데이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수라는 숫자이고요. 이건 정수 변수겠죠. 정수형 변수. 변수 속의 어떤 값. 그럴 때는 이 는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는보다는 equal를 써요. equal. 그렇죠? 네, equals.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다른 객체와 다른 문자열 객체를 비교를 할 때 자, str 점 이 q예요. equals 뭐 str 그렇죠? 네. to 그렇죠? 또는 여기에 스코어 그렇죠? 네. 스코어 또는 캐릭터 그렇죠? 네. 아니면 OX 그렇죠? 만약에 OX라고 해서 X다 그러면 이렇게 X 문자열 str 속에 있는 값이 얘와 같으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로 속에 가로해서 if문을 합니다. 자, 얘가 정수 변수가 아니고요. 문자열 객체예요. 변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점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replace는 뭐예요? 아, A라는 글자를 B로 바꿔라. 그렇죠? value of는 이 숫자 값을 문자열로 바꿔라는 거예요. 문자열로 숫자를 문자로 변한 그렇죠? 숫자 값을 문자형 처리. 왜냐하면 실제로 컴퓨터 우리 자바에서는 대부분 문자열 처리하는 작업을 매우 많이 합니다. 저 외부에서 내부로 스트림 처리할 때, 입력 출력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ength, 그렇죠? 문자열의 길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길이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정보예요. 얘는 메소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메소드 중에서도 있고요. 그냥 그렇죠? 우리는 스트링과 관련해서는 점 뭐예요? 아, 속성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문자열의 길이와 관련된 부분은 맞아요. 예, 길이. 그렇죠? 여러분은 근데 랭스를 배열의 크기와 혼돈을 자꾸 하세요. 이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에요. 문자열에서 나올 때는. 배열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배열의 크기.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럼 플러스 연산자라는 것도 있어요. 문자열형 변수나 리터럴에 대해서 문자를 연결해요. 그렇죠? 대부분 플러스 연산자 함수거든요. 기본형이나 참조형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관련하여서 8번 자바 코드 한번 봐볼게요. 자, 쌍땅표 나와 있으니까 문자열 상수겠죠. 자, 십자가. 그렇죠? 예. 연결 연산자 때문에 그래요. 자, 스트링, str, s1, s2, s3 참조형 변수죠. 문자열 변수죠. 그렇죠? 예, 대입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 문자열 기사를 가리키고 원패스 느낌표를 가리키고 3는 자, 두 개를 더해서 자,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는으로 들어가죠. 네. 는으로 들어가죠. 실제적으로 얘도 다 연산자지만 스트링 클래스 내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자바 코드, 객체지향스러운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안에 어떻게 클래스 내에 패키지 내에 클래스 내에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문자열을 십자가 연결시키라는 거구나. 얘 G자랑 모자를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출력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프린트 ln 부분만 출력 결과이겠죠. 자,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3니까 자, G, I, S, A. 그쵸? 예, 한 칸 띄고, 원, 한 칸 띄고, 패스, 느낌표. 이게 이 출력 결과죠. 자, ln 다음 줄에, ln 다음 줄에, 그 다음에, 자, 얘가 뭡니까? 100, 정수. 그쵸? 정수상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게 문자열로 변경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결돼요. 연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는 100점. 저희가 앞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자열 처리가 되는구나. 합격. 여러분 합격하세요. 자, 그래서 줄 바꾸기까지 해서 문자열의 십자가 연산자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코드는 뭡니까? 메소드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자, 관련하여서 메소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스트링의 str에 초기화했습니다. ssap라고 해가지고 초기화를 했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ssap 문자열 상수가 객체로 만들어지죠. str이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자열 상수 공간이 캐릭터 공간으로 SAP 공간으로 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렇죠? 네. 참조형이라는 거죠. str이 원래 문자열 참조형이에요. 자, 그러면 연속적이니까 자, int length라는 변수를 줘요. 자, length는 str 점. 자, 메소드예요. 자, str에 속한 length 이거 뭐예요? 배열의 크기가 아니고요. 문자열일 때도 length 함수를 주면 이건 함수죠. 메소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넓문자 포함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죠? length까지만 구해줍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원래
널문자까지 관리를 해요. 그죠? 문자열이라고 하면.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유의미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숫자 정수 뭡니까? 4. 랭스에는 4가 들어가 있어요. 4개. 그래서 길이. 문자열의 길이. 그쵸? 예. 문자열 객체의 길이에요. 크기이죠. 자, 그러면 I 볼게요. I의 시작값, 끝값, 증감값이죠. I는 랭스 마이너스 1, 4 빼기 1은 뭡니까? 3에서부터 0는까지 빼기 됩니다. 그럴 때 들어가죠. 즉 3, 2, 1, 0. 3, 2, 1, 0일 때 들어가요. I가. 자, 그래서 프린트 F네요.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 함수고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면 포맷을 갖춘 프린트 F 메소드가 돼요. %C 글자 한 글자 찍어라. 자, 어떻게? str 점 이런 기능 캐릭터 at 자, 캐릭터 at 고기이죠. 캐릭터 at 순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0번째의 캐릭터 at 결과를 가지고 와라. 자, 세 번째가 뭡니까? P. 그죠? 네. 두 번째가 뭡니까? A. 첫 번째가 뭡니까? S. 자, 그런데 역슬래시 없죠? 프린트 ln도 아니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결과. 자, 우리 시험지에는 결과가 아니고 다음의 결과값은 해서 답이라고 나와 있겠죠? 자, 답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 역슬래시 n 없죠? 그쵸? 예, 역슬래시 n 없고 프린트 ln도 아니죠? 패스. 여러분 합격하실 거니까. 이게 출력 결과죠. ln 해서 뭐 커서야 밑에 있겠지만. 자, 그래서 특별히 디버깅을 변수 추적하면서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문자열을 다룰 때 문자열 객체로 다루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메소드들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들 정리하시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앞에서 스트링 클래스 살펴봤죠? 자, 마지막 이번 시간에는 스캐너 클래스 한번 살펴볼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자, 여러분 입력하셔야죠. 자, C 언어에서 스캔F문으로 해서 키보드의 입력 값에 대한 처리를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바에서는 스캐너 클래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API에서 스캐너 클래스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C 언어에서 스캔F 함수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보시면 자, system.out 콘솔 출력 객체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피셔서 점 메소드의 뭐예요? 프린트 F 프린트 ln 메소드를 여러분 사용하신 거예요. 이 객체 속에 메소드들이 있죠? 자, 뭐 외우셨어요? 점프 린트 ln 그리고 자, 앞에 이제에서 포맷 있는 프린트 F 메소드들을 배우신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입력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시스템 자, out이었으니까 in. 자, 문자열을 처리를 하는 걸 스트림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 볼 이유는 없고요. 자, in 한 다음에 점에서 키보드 입력 객체에도 메소드들이 있다. 그 메소드가 뭐냐? 이 예제로 살펴볼 점 넥스트. 그죠?
예, 그러니까 객체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 메소드는 어떻게 객체 속의 점 넥스트 메소드를 살필 거예요. 실제 입력은 객체에 받아올 거예요. 객체의 자료가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렇죠? 예. 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입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성해가지고 입력하는 인 속에, 그쵸? 예, 살펴볼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살펴보시면 인풋 속에 있는 기능은 넥스트예요. 자, 변수명 추적을 잘 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자열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자, 보시면 new 스캐너. 스캐너 클래스 형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뉴 객체를 생성하는데 system.in 그쵸? in 모습으로 스캐너 클래스가 형성되고 자 여러분이 사용하실 이름은 식별자는 input이에요. 자료를 담겠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내용들을 내가 담아올 준비를 input에다가 참조형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input 잘 따라오세요. 스캐너 클래스형의 객체예요. 얘가 입력 객체죠. 우린 객체 지향이니까 객체 변수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system.out.print 메소드 화면에 덧셈 1번, 뺄셈 2번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입력해라. 자, 인풋에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라.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면 인풋에 넥스트의 자료가 1 아니면 2라고 여러분이 엔터를 치시겠죠? 네. 그래서 1 엔터 또는 2 엔터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과 2가 문자열 스트림 처리가 돼서 인풋 속에 담겨요. 그죠? 인풋이 아니면 2를 가리키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문자열 처리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숫자를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키보드 문자열 입력한 내용을 탁 받아서 문자열 공간 SEL에 담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풋을 다시 한번 문자열 객체인 셀로 1 아니면 2가 담겨 있는 내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문자열이니까 자, 문자열 관련된 메소드 배우셨죠? 뭐예요? 점 이퀄 같으냐 숫자나 비교를 하고 문자는 이렇게 쌍따옴표 하면 문자열이죠. 해서 1 입력됐니? 2 입력됐니? 해서 일일이 물어볼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1 입력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yes, true 해서 나 1 입력했어 라고 하면 10 더하기 20은 해서 결과가 나와요. 저는 1 입력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 2는 화면에 이렇게 찍혀요. 출력 결과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입력을 1을 했다라고 가정한다. 다음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코딩을 워낙에 출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보시면 10 더하기 20은 자, 가로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가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10 더하기 20은 30이 되고요. 자, 이 십자가가 뭐예요? 문자열 연결 연산자. 그래서 여기에 30이 찍혀요. 가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10, 10, 십자가 20 계속 찍혀요. 가로가 중요합니다. 그죠? 네, 표현이 좀 낯설더라도 가로는 항상 먼저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스캐너 클래스는 하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로는 설명했죠. 저희가 문자열 입력할 때는 API가 필요한데요. 패키지 내에 그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임포트 시켜줍니다. 자, C 언어에서 include 했던 부분
그죠? 자, 자바에서는 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 처리를 해서 자바점, 유틸점, 스캐너 클래스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스캐너 클래스 속에 이런 객체들이 있고 객체의 메소드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관계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층적으로 패키지 속의 클래스 속의 표준 객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형 문법이 자연스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보실 때라도 이런 결과를 아마 내는 거겠지라고 코드에 대한 결과 추측을 하시고 좀 다가가면 특별히 문법이 내가 모르는 문법이나 모르는 메소드가 나와도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변수 공부했듯이 자, 이런 식별자명이죠. 이게 변수이던 객체명이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식별자. 내가 그렇게 이름 불러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저희 정보처리 C와 자바 코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개발자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언어 C와 자바의 완벽한 언어 학습을 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알고리즘, 즉 논리적인 해결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문법과 최소한의 자바 문법상에서 이런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 방법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의 능력,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자, 이번 정보처리 개편되는 실기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땀 흘리시면서 졸음 참아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반드시 꼭 합격으로 여러분한테 정보처리 자격증으로 배달 갈 겁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